췌장 기능이 살아있어서 췌장이 혹사를 시키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혈당을 웬만큼 잡아주고 있었던 상태인데 어느 이상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췌장이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은 인슐린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버텨오다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래서 당뇨로 간 것이지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3개월 동안에 내가 당뇨가 진행이 됐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 동안 포도당으로 변환된다. 이때 췌장에선 혈액 속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혈액을 통해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근육, 간, 지방 조직 등에서 이용하도록 도와주고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 속으로 들어간 포도당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당질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는데 혈당이 빈번하게 치솟다 보면 인슐린도 자주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다. 결국 무리하던 췌장 베타세포는 망가지게 되고 이는 곧 인슐린 분비에 차질을 주어서 당뇨병과 합병증, 더 나아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 변동이 췌장 베타세포에 끼치는 영향은 실험실 연구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포는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배양을 한 상태고요. 쥐의 췌장 베타세포를 각각 3곳의 환경에 노출시켰다. 정상 혈당과 지속적인 고혈당, 그리고 혈당의 변동을 준 뒤 변화를 지켜봤다. 쥐의 베타세포는 혈당 수치가 대략 한 200 정도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집니다. 여기 보이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혈당 200에서 계속 배양을 한 거고요. 이 필드 전체 세포 거의 한 90% 이상 100% 꽉 차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고혈당을 유지했다고 하는 경우는 혈당을 600으로 올려가지고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600 그 상태에서 5일 내내 배양을 한 경우가 되겠고 간헐적으로 혈당 올랐다 내렸다는 변동성에 노출된 세포는 12시간은 600, 12시간은 200, 12시간은 600, 12시간은 200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고혈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췌장 베타세포는 정상 혈당에 비해 더 많이 파괴됐다. 그런데 혈당 변동에 노출된 경우 지속적인 고혈당에서보다 더 많은 세포 파괴가 진행됐다. 혈당이 올라갔을 때 우리 세포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전을 활성화시켜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쪽은 세포가 그거를 활성화시키지를 제대로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계속 올라가 있어야 세포가 그걸 인지를 해서 방어 기전을 동작을 시키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기전이 충분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그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혈당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0% 발휘가 못 되기 때문에 세포들이 많이 죽더라. 식후 피로와 졸음, 그리고 극심한 허기는 혈당 스파이크가 내 몸에 숨어 있다는 신호였다. 혈당이 휙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인슐린도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당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혈당에 대한 부분이 어지럽고 갑자기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그런 식으로 저혈당 증상이 내가 배가 고프다, 피곤하다는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